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참 무더운 금요일이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무더운 날은요, 이제 의식적으로도 이제 수분을 섭취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현재 도지 개발자들과 시스템 트랜잭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유망합니다. Potentially promising.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상당합니다. 벌써 7만 개가 넘는 리트윗이 생겼고요. 이제 41만 6천 개의 라이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이제 이 트윗 하나로 도지가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 응원한다. 이제 개발자 얼굴 좀 보일 수 있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반면에 진지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시장을 그만 망쳐라. 당신이 시장을 조작을 해서 나 벌써 10만 달러 하나로 보면 1억이 넘는 돈이죠. 이제 10만 달러를 손해를 봤다. 나는 21세기의 가장 큰 사기인 암호화폐에 다시는 투자를 안 할 거다. 도지코인 어디서 사는 거냐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80% 이상이 도지코인 홀더들도 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상황을 이제 혐오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은 브라이언 암스트롱 이제 코인베이스 CEO인데 6주에서 8주 그러니까 2개월 안에 도지코인을 코인베이스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원래 상장이 상당히 까다롭죠. 그런데 진짜 이게 도지코인이 지금 밀물 작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스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건지, 그래서 가격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장 전에 가격이 더 올라갈런지 아니면 상장 뒤에 가격 하락이 심하던지. 그래서 제가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홀더분도 많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중립적으로 이렇게 이런 기사가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제 관련 소식이 나면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렇게 거대 거래소에 이제 상장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XRP를 대입을 해보면은 소송권만을 제외를 하면은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쌓인 호재가 너무도 많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만 해도 뜬서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호재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펀더멘탈이 튼튼한 XRP가 이런 펌핑장에서 과연 가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요, 이제 소송권만 마무리가 잘 되면은 XRP 재상장은 시간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리플사가 초기에는 오픈코인이라고 불렸었어요. 이제 오픈코인인데 나중에 이제 이름이 이제 리플사로 바뀐 거고요. 근데 여기에 오픈코인 초창기부터 투자한 사람이 바로 피터 틸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겠지만요,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페이팔 공동 창업자이고요. 페이스북, 링크드인, 에어비앤비, 그리고 스페이스 X 등등 큰 성공 내지는 유망한 기업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리플사 초기 오픈코인이라고 불렸을 때부터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한테 오픈코인은 투자금을 받았는데요. 지금 리플사지만 이런 나름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 이제 리플사에 투자를 했다는 거고요. 그 리플사에서 이제 투자금을 결국을 받은 거죠. 그래서 피터 틸 어록 중에 보면요. 이제 경쟁이 아닌 독점을 해라. 아마 페이팔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토대로 그런 말을 한 거고요. 그런 어록을 만든 거고, 경쟁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성공한 기업들은 각자의 독특한 문제를 해결해서 독점을 결국은 구축한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록을 통해서 볼 때는 피터 틸이 리플사 초기에 투자한 이유는 리플사가 나중에 한 분야에서 독점을 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한 것이 아닌가, 그 어록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XRP 투자자로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SEC 원래 홈페이지에 있던 글이에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고 암호화폐의 판매는 SEC의 관할권을 벗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가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리플사 변호사들이 발견을 했고요. 이제 이 부분 역시 법정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리플사한테는 유리한 부분이라서 공유해드리고요. 이제 이게 팬다 리플 XRP님께서 공유를 해주셨는데 여기 코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코엔이 뭐냐면은 은행이고요. 이제 폴리사인에 2,500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코엔이 폴리사인이 2,500만 달러를 투자한 거랑 이제 리플사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제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우선 코엔 은행은요 이제 은행이 역사가 103년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고요. 투자 은행으로는 탑 10에는 못 들어요. 하지만 역사가 깊고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잘하는 은행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은행이 헤지펀드하고 자산운용 대상 일반인은 아니고요. 기관들을 상대로 암호화폐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요. 이제 암호화폐가 들어서면은 은행들이 다 망한다. 이제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은행이 망하지는 않고 시스템 이제 인프라가 이제 바뀌는 것이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이 넘는 투자 회사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도 암호화폐랑 더 이상 싸우는 게 아니라 대세에 맞춰서 탈바꿈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은행이 동시에 데이비 숄츠가 공동 설립한 폴리사인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하면은 280억 정도 되는 큰 금액이고요. 이제 이게 폴리사인 홈페이지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베일에 상당히 많이 쌓인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NDA가 있어서 데이비 숄츠가 이야기를 못하죠. 못하는데 가끔 트윗에 이제 폴리사인에 대해서 이제 자꾸 힌트라고 보긴 힘든데 그러니까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말을 이제 못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죠. 그래서 이제 회사 제가 카테고리를 예전에 봤는데요. 스텔스 모드 스타트업이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비공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관련 인물들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팀 킨이라는 BNY 멜론 바이스 체어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관 25%의 자산 관리를 했고요. 뭐 상상이 안 가죠. 워낙 큰 금액이니까. 그리고 2만 5천 명의 조직을 관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비 숄츠가 공동 창업 어드바이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서 브리토는 리플랩 공동 창업자이고 XRP 레저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저 얼굴은 한 번도 이제 보여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XRP 커뮤니티에서는요, 이제 아서 브리토를 이제 비트코인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부르고 합니다. XRP 버전 비트코인 나카모토 사토시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은 폴리사인의 이제 창립된 표면적인 목적은 이제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해서 기관 투자자 유치가 목적인데요.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은 1시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큰 그림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폴리사인이 생긴 지가 2017년부터 됐고요. 이제 4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은행이랑 디지털 자산을 연결시켜주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큰 프로젝트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제 이런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은행들도 암호화폐를 취급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제 암호화폐가 일상사에 쓰일 수 있는 매스 어둠션이 되려면요 이제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처럼 암호화폐를 쉽게 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폴리사인이 기간 커스터디로 시작을 해서 엔드투엔드 인프라를 조성했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해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유일한 안전장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콜드 월렛이잖아요. 그래서 코인을 이제 본인의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건데 사실 뭐 이것도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리거나 이제 그 키를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노출이 되면 해킹을 당하면 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순식간에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무의식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큰 허들인데
이제 폴리사인이 여러 쉽고 강력한 인증을 통해서 국제 송금뿐 아니라 투자라든지 또 계약, 송금 실시간, 소액 결제 등등 이제 리플사의 가장 큰 비전 중에 하나인 가치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리플사의 숨겨진 핵심 미션 중에 하나가 폴리사인이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의 저의 메뉴는 놀라지 마세요. 바나나 우유입니다. 자, 거의 한 몇 개월 만에 그냥 마시고 있습니다. 네, 맛있네요. 자, 아무튼 이제 폴리사인에 대해서는요, 이제 여러 뉴스랑 정보를 제가 모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는 관련 뉴스를요. 그러니까 제 정보가 100% 정확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황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흐름이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이제 그 흐름을 이제 정황을 보면서 알려드린 뉴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100% 모를 거예요. 왜냐면은 정확하게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뭐 한다.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잠깐 보시면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제 기존 금융기관 및 글로벌 시장과의 통합을 목표로 이제 최고 수준의 규제 기준을 엄격하게 수용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요,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금융기관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다. 쉽게 말하면 은행권이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일하고 싶다. 파괴라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고 싶다. 이제 이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요, 이제 상당히 이 프로젝트가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 국가적인 프로젝트, 이제 이렇게 보는 어떻게 보면 음모론 이제 이런 의견도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이제 드디어 칼다노 이제 에이다가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아까 봤을 때 제가 1달러 88센트였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칼다노 이코시스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좀 화려하죠. 유동성이라든지 NFT, 오라클, 최근에는 이제 아프리카 이제 관련 굵직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칼다노 에이다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커뮤니티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커졌습니다. 몸집이 막 몇 배 이상 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게 화려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칼다노 이코시스템이 아니고요, 샘플링 이코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은 시작은 안 했지만 이제 샘플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이제 아직은 한참 멀은 컨셉션만 있는 프로젝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커뮤니티 분위기 보면은 이제 메인넷에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완전히 작동에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고요. 최근에 커뮤니티가 상당히 커진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차트더 관점으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XRP를 제외하고는 이제 중립적으로 더 이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XRP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아주 예전부터 계속 같이 해온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제가 다른 것도 다 이제 많이 더 다루고 싶은데 다른 이제 관련 뉴스들은 제가 최대한 중립적인 뉴스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제 이제 보이스만 들려드리는 유튜버지만요, 그저 최대한 저는 이제 중립적인 이제 기사를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아무튼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가능하다면은 내일 영상 한 편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